6번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더 하고 5번에 보면은 3번에서 기준시가 3억 이하고 85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죠?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는 뭐죠? 국민주택이죠. 소형주택이다 그러면 3억 이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 이하가 되죠? 60제곱미터. 85가 아니라 6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85제곱미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 게 낫죠. 소형주택은 얼마 이하? 얼마? 3억 이하고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근데 국민주택은 얼마죠? 85제곱미터는 국민주택이죠. 따라서 소형주택은 60이 돼야 된다. 85가 틀렸다. 끝. 요러면 되죠. 6번 하나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매매사업 간단히 보고 양도 들어가겠습니다. 6번 볼까요? 자, 밑줄 거주자 국내 소재 1주택 나와 있어요.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포인트 연습해 볼게요. 1번 기준시가 얼마래요? 10억이면은 과세 비과세? 과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맞죠? 2번 실거래가. 이거는 뒤에 나올 게 미리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을 끝에 밑줄 치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러면 밑줄 이따 배우겠지만 잘 봐요. 자, 얼마? 10억.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도 장기보유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에 해당하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밑줄 등기가 됐고 1세대 1주택이다. 그럼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에 공제율이 몇 프로죠? 1세대 1주택 8%죠. 이따 배울 거예요. 미리. 8%인데 최대 10년까지만 공제받는다고 그랬죠. 8% 곱하기 10년 하니까 몇 프로? 80%인데 중요한 게 앞에 숨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80%?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게 시험 문제 포인트죠. 따라서 1세대 1주택이고 등기가 돼 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80%. 무엇에 대해서 80%가 된다? 그렇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리고 고가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2번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있다가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죠. 자, 포인트가 뭐죠?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을 계산할 때 임대소득에 대해서 주택수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갑과 을이 있는데 누가 됩니까? 따라서 누구의 1주택으로 본다? 을의 1주택으로 본다. 근데 여기는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공동소유주택은 이따 또 배우는데 헷갈리지 말아요. 임대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지분이 큰 사람의 1주택이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다르다는 것. 자, 따라서 여기는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몇 번? 3번. 4번 보죠. 요거죠. 이 뒤에 게 앞에다 나왔는데, 자, 요거죠. 미등기는 이따 배울 거지만 미리 합니다. 어차피 배울 거니까. 미등기 자산은 불이익을 본다고 그랬죠. 불이익이 뭔가 꼭 알아둬야 되고,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한다? 70%. 마지막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필요 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미등기 불이익 전부예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배웠죠?
등기 의제라는 거 기억나나요? 등기 의제, 의제라는 건 간주한다고 그랬잖아. 등기는 안 됐지만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죠. 이건 어떤 경우냐? 이렇게 했죠. 불이익 받을 땐 뭐냐? 나는 등기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했어. 그럼 불이익 받는 거고, 나는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자, 뭐냐? 할부 조건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또는 건축법 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나는 하고 싶은데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등기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4번 보죠. 법령이 정한 1주택으로서 동그라미 건축법, 법에 의해서 허가를 못 받았어요.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등기도 안 되겠죠. 나는 하고 싶은데 건축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등기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강조했죠. 외곽지역에 기와집이 있는데 이게 주택인데 보리밥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사실상의 현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읽어볼게요. 공부상의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으면은 1세대 1주택, 즉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영업용 건물로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건 있겠죠. 보리밥집인데 이게 100년 됐어요. 그럼 당연히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애로사항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괜찮겠죠. 예? 일부 주택으로 할 때는 이걸 안분 계산 들어갑니다. 건물 면적이 크냐 적냐. 그러니까 주거용이 크다 그랬으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이따가 배울 텐데요. 주거용으로 70제곱미터 쓰고 식당으로 30제곱미터 썼다. 이걸 이제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요게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하기 전에 주거용을 점차 늘리다가 양도하는 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만은 이럴 때는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따 겸용주택 때 해드릴게요. 무슨 연관이 있나 봐요? 지금 하시고 계시나 봐. 질문하면 꼭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잘 되세요, 장사는?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맞잖아요. 다 그런 거 질문. 혹시 저기 그 어떤 괜찮아요, 뭐? 예? 계절? 예? 어이구, 좋은 데래요. 침은 왜 흘리는데? 나중에 뭐 저희가 뭐 합격하면 합격자 모임 가서 해도 되겠네요. 크게 하시나 봐요? 면적이 큰가 봐요, 집이. 예? 벌써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면적 물어봤을 때는, 그래요. 질문하면 이렇게 그분의 과거가 드러나는 거라니까. 자, 200쪽 나와 있는 거, 거기 나와 있는 거 201쪽 됐고요. 202쪽에 과제 한두 개만 낼게요. 7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4쪽에 마무리 간단히 합니다. 부동산업 관련 사업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겁니다. 따라해봐요. 임대사업소득. 요거 이해 가세요? 요 안에 답이 있어요. 나오면 요 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요거죠.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요건 세 개를 배우는데 하나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금방 배웠습니다. 빌려주고 집세 받을 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부동산 매매업.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안 써도 돼요. 매매업은 뭐예요? 사고 파는 걸 매매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뭐가 있냐, 건설업. 건설업은 뭐냐,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서 팔면 건설업이죠. 내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남의 걸 사다 팔면 뭐라고 그래요? 매매업이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돼요. 이건 외울 생각도 하지 마라. 다만 세법에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집은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도 건설업으로 인정한다는 것. 1년에 한 동만 지으면 돼요. 빌라 한 동 지어서 팔았다. 그럼 건설업으로 인정한다. 해보죠. 건설업. 건설업은 무엇만 지어야 돼요? 주택.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한 과세기간에 최소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은 매매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집을 한 채만 팔아도 건설업이 되고, 매매업이다 그러면은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이다. 우리가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1년이죠. 1월부터 12월 고정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6개월이에요. 자, 상식 1년에 1기와 2기로 나누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몇 개월 얘기한다? 6개월. 6개월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사고 2번 이상 팔면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요거예요. 남의 걸 사다 팔면 매매업이죠. 근데 시험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자기의 토지 위에 네모를 신축. 자기의 토지 위에 네모를 신축. 이거예요. 그럼 뭐 답이 나오겠죠. 요거는 자기의 토지 위에 무엇을 지으면? 주택을 지으면 건설업, 상가를 지으면 뭐가 되죠? 매매업.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만 지으면 건설업이에요. 해보죠.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런데 땅을, 남의 토지를 개발해서 이거에다가 주택용지로 개발한든가 또는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팔았다. 땅 사다 땅으로 파는 거죠. 땅을 사고 팔면은 다 뭐가 되죠? 매매업.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요것만 알면 되죠. 요것 뺀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택만 지어서 팔면 건설업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매매업이 된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204쪽에 나와 있는 1번 보세요. 밑줄 부동산 관련 사업. 부동산 관련 사업이다. 틀린 것 1번 한 동의 주택 나와 있죠? 포인트가 주택입니다.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죠? 건설업이다. 2번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여기에 포인트는 밑줄 신축한 주택. 그럼 신축한 주택이다. 내가 주택을 지었죠. 그럼 당연히 판매를 하면은 뭘로 본다고 그랬죠? 건설업으로 봐야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 매매업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해 안 가요? 미치겠네. 주택을 지어서 팔면 다 건설업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앞에 신축한 주택이 판매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내가 집을 한 동 지었는데 판매가 안 돼서 그래서 한 2달을 빌려줬어요. 그때는 임대사업이 되는 거죠. 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 뭘 판매한 거예요? 주택을 남의 걸 사다 팔면 매매업이죠. 내가 지었으니까 요건 뭐가 돼요? 건설업.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 나와서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3번 자기의 토지 위에 동그라미 뭘 지었대요? 상가지면 어디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이해가요? 4번은 뭐냐 이거예요. 주택을 신축을 할 때 내가 직접 지어도 건설업이 되는 거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줘도 뭐가 되죠? 건설업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내가 무슨 어떤 기술도 없다, 돈만 있다, 그럼 건설업자한테 부탁하죠. 그럼 나는 뭐예요?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 주택 신축이면 다 뭐가 되는 거죠? 건설업. 5번,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뭐가 된다? 부동산 매매업이 된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02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만 그게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2번도 알아야 돼요. 출제가 됐을 때 이거 평상시 찍기 잘하는 분이 이거 맞췄어요. 희한하죠? 그분은 굉장히 잘 못하시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과감해요. 이거 맞췄어요. 틀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한번 볼까요? 밑줄 부동산 관련 사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법상 한 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매매업이다. 맞죠? 요거는 부가세법 안 봐도 돼요. 맨 앞에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부동산 매매업이다. 이렇게 공부해도 되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용지, 상가 등으로 판매하면은 매매업이 된다. 맞죠? 땅을 사다 땅으로 파는 거니까 여기 써 있죠. 땅을 개발해서 땅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자기의 토지 위에 동그라미 무엇을 상가면 무슨 업이다? 부동산 매매업이다. 맞죠? 4번은 보세요. 한 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 판매해도 뭐가 된다고 그랬죠? 건설업이 된다고 그랬죠. 이해가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왔냐? 찍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서 웃으면서 앞에 주택 신축이라고 돼 있어서 주택 신축이면은 건설업인데 매매업이 나와서 틀렸다. 이래서 마킹했다. 이렇게 맞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응용력. 어떤 분은 한동 1년 2일에 밑줄 치고 난리 납니다만은 이분은 앞에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근데 뒤에 매매업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답 찾은 분도 있다는 것. 그런 과감성이 필요하죠. 그래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 이해 가시나? 그러니까 요거는 1번하고 4번하고 다 앞에 힌트를 주어졌다는 것. 이게 기출문제예요. 5번,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기지권 설정하고 설치자로부터 지료, 땅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빌려주고 받으니까 뭐가 된다? 임대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게 15회 때 나왔나 16회 때 나왔나 추가 때 나왔나 이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3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것들이 다 골고루 나왔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임대사업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갖고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한 문제라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해보자. 사업소득. 그 다음 206쪽부터 본격적입니다. 양도소득세 5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한 문제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건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문제를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보자. 사업소득. 무조건 한 문제 여기서 맞춰줘야 되고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5개가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양도소득세 바로 밑에 01하고 특징 이렇게 나와 있죠. 특징 동그라미 치세요. 얘도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 하나씩 해볼게요. 특징. 자, 특징이다 그랬으면은 아까 소득세법상의 특징 아까 했었죠. 똑같으니까 또 한번 안 쓸게요. 에?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셔? 처음 봤을 땐 안 그랬었는데
아, 시험 나가서 힘들어서 그렇군요. 뭐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야지. 특징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거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서 양도에서 필요한 특징은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 개인이 양도해야 된다.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세 내야 돼요. 두 번째, 유상 이전이 돼야 된다. 공짜로 이전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사실상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따 뒤에 볼 때는 형식상 이전이 있고 사실상 이전이 있어요. 형식상 이전하는 건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이게 사실상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양도해야 된다, 유상 이전해야 된다, 사실상 이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미등기 토지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고 무허가 건축물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당연히 등기 등록이나 허가 여부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양도만 된다. 반복적인 양도는 아까 배웠지만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부동산 매매업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양도소득세 안 내죠?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5월 달에 내면 되겠죠. 물론 양도도 5월입니다만은 일시적인 양도만 된다. 반복적인 양도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이게 특징이에요. 이 안에 뭐 있다? 답 있다. 무조건 요것만 하시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과세 대상이 있는데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체크만 해요. 작년에 독립문제로 나왔습니다. 독립문제는 연속 출제가 안 돼요. 따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한 번은 해야죠. 왜? 그래야 뒤에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뭘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내는가? 물건은 알아야 되겠죠. 첫째,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나왔죠. 그럼 부동산이다 그러면 누구 부동산? 누구 거? 권리가 나오면 누구 거? 남의 거죠. 근데 임대소득에서는 부동산상의 권리 이렇게 얘기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했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럼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건 이용할 수 있느냐 취득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남의 부동산이에요. 남의 건물이에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빌렸다는 얘기죠. 빌리면 임대차 계약서 쓰죠. 계약 조건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죠? 전세가 있죠. 전세권. 또 하나는 월세가 있죠. 뭐가 있죠? 부동산 임차권. 요거죠. 전세 월세.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된 전세권, 미등기 전세권 다 양도소득세 내요. 근데 월세만큼은 액수가 적으니까 월세는 액수가 적으니까 반드시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럼 뻔하죠.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등기되지 아니한. 요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문제가 뭐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가 쉽대요 어렵대요? 작년에 기출문제가 주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랬죠. 이게 어려워 이게. 1년 내내 이거 배우는데 이게 나왔는데 오늘 양도소득세 배우는 거 보면은 어렵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어렵다는 건 한두 개 정도 어렵게 나온 거고 13개 이상은 괜찮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남의 땅 위에 있는 거 뭐가 있죠? 지상권. 그 다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당첨권. 근데 아파트 당첨권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걸 풀어서 아파트 당첨권이란 말 대신에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완성되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아파트 당첨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채권. 주택 상환 채권이라든가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요거죠. 여사님의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가지고 계약서 썼어요. 계약금만 드렸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지급했어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에?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권리가 생기죠. 이 권리를 팔면은 양도소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두 가지만 보면 되죠. 대표적인 게 회원권. 해보자. 회원권. 골프 회원권은 뭡니까? 사오면 취득세 내죠. 팔면은 뭘 내죠? 양도소득세 내요. 근데 회원권이라는 말을 얘처럼 해설해서 나올 때가 있죠. 뭐라고 그러냐?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회원권이 되겠죠. 두 번째는 영업권 양도인데 영업권 양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독적인 영업권 양도. 단독적인 영업권 양도는 영업권이 뭐예요? 영업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가게를 얘기하죠. 가게. 우리끼리 표현 가게. 가게를 넘겼으면 권리금 받고 넘겼으면 부동산 넘어간 게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렇죠? 요건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건 뭐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죠. 내가 이런 거 많이 얘기했죠. 상가 건물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에 치킨집을 합니다. 가게만 넘기면 단독적인 영업권 양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가게만 넘긴 거니까. 표정들이 왜 그래? 가게만 넘기면 임대차 계약서 갑이랑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가게도 넘기고 상가 건물도 넘겼어요. 그러니까 건물과 함께 영업권 양도란 얘기죠. 그럼 영업권 양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넘어갔으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권 양도를 외우지 마세요. 영업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가게 넘겼구나. 가게 넘겼으면 양도소득세 안 내요. 주변 사람한테 식당 하다가 문 닫았다고 양도소득세 낸 사람 있냐 봐요. 없어요. 무엇과 함께 가게를 넘겨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건 건물 아니면 토지가 되겠죠. 부동산.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 과거에 사업용 자동차를 양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업용에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사업용은 고정자산만 양도소득세 내요. 그 다음에 주식. 주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죠.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상장, 비상장. 상장이 뭐죠?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 그럼 상장 주식이다 그러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만 양도소득세 내요. 한번 해봐요. 대주주.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비상장 주식이다 그랬으면은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어요. 모두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상장 주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장 주식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뭘 봐야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요 중에서 얘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런 것들은 한 번쯤 종합문제로 해서 지문 하나씩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독립문제는 안 나온다. 다만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문으로 하나씩 해보죠. 과세 대상.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은 세율에서 아까 냈는데 여기다 해볼게요.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도 있고 그 다음 초과 누진 세율도 있더라. 다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206쪽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은 필요 없고 2번 한번 볼게요. 2번 동그라미 특징. 제일 어려운 거죠? 몇 개인가? 자, 그런데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OX 출발합니다. 준비됐나요? 기억, 예정신고납부제도. 자신들 없어.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습니다. O, 니은 면세점. X, 취득세 있는 제도죠. 디귿, 차등비례세율. O, 리을 물납제도. X, 미음 분류과세. X래, 미치겠어. 지금으로부터 30분 전에 여기다 써놨는데 종퇴양 분류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비읍 분할납부. 얼마 초과해야 되죠? 1,000만 원 초과. 그렇죠. 잘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시읒 정부부가과세. X 신고납부 세목이죠. 그 다음에 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과세. X가 돼야 되겠죠. 종합합산은 이금배만 종합합산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특징은 기억 예정신고, 차등비례세율, 분류과세, 분할납부, 초과누진세율 몇 개? 5개. 몇 번? 3번. 그 정도 수준. 자, 3번 보세요. 밑줄 양도소득세에 대한. 항상 문제에서 조건을 봐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러면 종합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지문을 다 알아둬야 됩니다. 1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요 안에 답이 있다 이거죠.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상속 증여 등. 여기 보세요. 사실상 이전, 요거는 맞죠? 유상 이전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유상 이전이 되고 사실상 이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상속과 증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고요. 2번은 밑줄만 치세요.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비과세더라 끝.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왜? 짠하니까. 망했으니까. 이따 또 배웁니다. 3번 양도자산은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잘 보세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가 없이 양도는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잘 봐요. 요거예요. 요거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미등기 토지도 과세, 무허가도 과세. 그런데 비과세라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비과세 하려면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야, 니들 비과세 좋지? 비과세 해줄 텐데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필수가 뭐죠? 항상 뭐가 돼 있어야 되죠?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아까 여기에 미등기 불이익 써줬었죠? 등기가 안 되면 비과세나 감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과세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필수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등기가 돼 있어야 비과세가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세할 때는 등기 등록 여부 없이 무조건 등기도 과세, 미등기도 과세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틀렸고요. 4번에 보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무슨 과세란 얘기죠? 분류과세. 정답은 4번. 5번. 과세기간은 양소득세라고 나왔죠. 오타. 도가 빠졌죠?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양도자가 임의로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맞죠. 요런 것들이 종합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이 하나씩 다 집어넣은 거. 요번 시험에도 요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요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종합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90% 이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한 번 더 해볼게요. 4번 됐고요. 5번 보세요. 5번은 뭐냐? 첫째 줄 끝에 과세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건 요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 안에 답이 있다. 요거예요. 과세 대상 아닌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되는 것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되는 것만 묶었네요. OX 들어갑니다. 요게 답이에요. 자, 기억, 토, 지, 오. 자신 있게 크게 해요. 208쪽 5번입니다. 박스에 OX 다시 들어갈게요. 기억,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불안하죠? 미음, 상장된 모든 주식. 겉에 뭐가 그냥 나와요? 여기 봐요. 상장 주식은 누구 것만? 대주주 것만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 중에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요게 틀린 말이죠. 말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비읍,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오, 시읒, 골프회원권. 이응, 서화, 골동품. 그렇죠. 여기 없으니까 X. 이 안에 답이 있으니까.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읒. 그래서 몇 번이 되죠? 5번. 그 정도 되나요? 반응이 없어서 6번 동그라미 과제를 내드릴게요. 그 다음 7번 또 나왔어요. 밑줄 과세 대상. 요 안에 답이 있다 요거예요. 자, OX 또 들어갑니다. 기역, 지역권, X,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오, 디귿,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에?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봐도 답이 나오고, 그게 무엇을 설명한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이죠. 오, 그 다음에 그럼 거기까지를 해보면은요, 기영, 니은 하나만, 니은 디귿 두 개 된 거죠. 니은 디귿 두 개 된 거 보니까 1번 기역이 있어 틀렸고, 3번 니은 없어 틀렸고, 4번 기역 때문에 틀렸고, 5번 기역 때문에 틀리고,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리을번은 뭐냐? 영업권인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됐어요. 그럼 영업권만 팔았다는 얘기죠. OX 전세권. 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이해 가세요? 과세 대상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적습니다. 뒤에 필요 없고 10번 보세요. 10번은 알아둬야 됩니다. 밑줄 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에 관한 그런 게 종합문제죠. 잘 봐요. 과세 대상 독립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종합문제 이 지문들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종합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1번 밑줄 공동소유 자산. 자, 보세요. 아까는 임대주택수를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득세예요. 그럼 이거죠.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 소유에 써요. 이걸 갖다가 양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양도해서 10억에 양도했어요. 10억 생겼죠? 몇 사람이 논아 가져요? 3사람이 논아 가질 때는 약속한 지분이 있겠죠. 나는 60, 너 20, 20 이라든가, 아니면 이것 중에 반은 나 줘. 양도할 때 조건이 있겠죠. 그럼 10억 팔아서 얘가 6억, 얘가 2억, 얘가 2억. 그럼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겠죠. 따라서 양도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몇 사람이 물어내야 되죠? 3사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별로, 개인별로, 여러 사람이 해보죠. 거주자별로. 읽어볼게요. 공동소유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나눠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밑줄 거주자별로 과세,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거주자별로 이해가요? 공동소유는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다 의무를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밑줄 허위계약서, 밑줄 미등기. 그럼 허위계약서는 좀 이따 보고 미등기만 갖고도 답 찾을 수 있죠. 미등기 불이익 아까 했죠. 미등기는 비과세도 못 받고 감면도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감면은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허위계약서. 허위계약서가 뭐죠? 여러분 좋아하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근데 세법은 영어를 싫어하잖아요. 다운, 업 이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래요? 허위계약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지 거래가액이 다를 경우를 허위계약서라 얘기하죠. 못 받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 3번 보죠. 거주자가 주소와 거소를 밑줄 국외로 이전, 이민 간다는 얘기예요. 이민 갈 때는 과세기간이 예외가 있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출국일까지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랑 같은 개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5월 달에 토지 팔고 7월 달에 건물 팔고 9월 달에 주택 팔았어요. 1년에 여러 번을 양도했으면,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3번 양도했으면 3번 양도한 걸 어떻게 하죠? 합산을 해야죠.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확정신고해야죠. 확정신고해서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징당하겠죠. 그러면 여러 건을 양도했으면 합산을 하는데 얘는 거주자별로,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똑같아요. 얘도 뭐라고 하면 되죠? 거주자별로 또는 소유자별로 또는 납세 의무자별로 또는 양도자별로 다 똑같은 말이 되죠. 이해가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얘가 여러 건을 양도했으면 얘가 합산하죠. 얘를 뭐라고 얘기하죠? 거주자. 그럼 갑은 갑에 대한 것, 을은 을에 대한 걸로 각각 합산한다를 갖다 거주자별로 합산, 양도자별로 합산. 요 말 이해가요? 갑이 팔았으면 갑 합산하고 을이 팔았으면 을이 합산하니까 얘들 별로 합산한다. 요걸 양도자별로 합산한다. 요렇게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해보죠. 거주자별로, 소유자별로, 양도자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다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은 양도자별로 밑줄 합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양도자별로라는 말 이해 가나요?
소유자별, 양도자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배웠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합산한다, 구분한다? 그렇죠.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런 지문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게 똑같아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해보죠. 과세대상. 과세대상하고 특징 요 두 가지 이해 가나요? 에?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과세대상은 요것만 있더라만 보시면 요 안에 답이 나온 거니까. 비중은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이 있죠. 양도의 개념도 체크. 작년에 독립문제 나왔어요. 연속 출제 안 됩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의심병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몇 개만 풀어볼 거예요.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오죽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몇 문제는 하지 말라고 표시 안 해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근데도 안 하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강의, 아이고 시간이 끝나서 안 되겠네. 요거는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이거 다 지워도 되는데.